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엔 항상 힘들기만 하죠.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 상황 속에서도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월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소폭 가격이 회복을 하였지만 전고점 대비 답답한 가격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에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약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약세는 아시아발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요한 S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아시아 시장에서 발생한 거대한 매도세가 주요 원인이라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아시아발 매도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반면 미국 및 유럽 연합 지역의 트레이더들이 주도하는 매수세가 힘을 받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이죠. 코인데스크에서 단기적인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20%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분석을 내렸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모멘텀 둔화되었다. 20%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우려와 테이퍼링 등 불확실성 대두 이후에 대체로 조용했다. 주요 거래소 거래량은 적은 상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주말 동안 거의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며 일부 알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였다. 비트코인 모멘텀 둔화로 상승폭이 5만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 저항선 아래로 제한된다. 일본 기준 하방 압력이 소진되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매도세는 단기 반등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상태이다. RSI는 과매도 상태이며 이는 9월 말과 유사한 가격 상승에 선행하는 지표로 단 주봉 차트 기준 상승 모멘텀이 상실되었으며 비트코인은 현재 중요한 시점에 있다. 20%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가격에서 20%의 추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 현재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한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고래들의 매집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며 다음 달 가격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 비트코인 큰손 패닉셀 흡수 시작했다. 다음 달 가격 회복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호들이 10만의 팔로워를 가진 트레이더 라이트의 트위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경우 예측 가능한 25%의 가격 하락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된 시장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최고점에서 매도한 투자자들은 이제 다시 비트코인을 축적하려 한다. 이들은 1월 매수 주문을 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면서 레버리지는 건설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후오비와 OKEX가 대부분의 중국 사용자를 퇴출시킨 연말 이후에 하락을 주도한 아시아 매도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달 강력한 가격 회복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같은 가격 상황을 보고 같은 시장을 보며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코인데스크의 말처럼 추가 하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트레이더의 이야기처럼 다음 달 정말 상승을 하게 될지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가격의 움직임은 오미크론과 FOMC의 영향으로 인한 금리 인상의 공포를 제외한다면 직접적으로 하락 요인이라고 꼽을 만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시장 진입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장이지만 그만큼 변동성 또한 높은 시장이므로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금과 비트코인을 두고 과연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유명 경제 매체이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 전통 해지 수단인 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인플레이션에도 금의 가치는 하락했다. 비트코인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금은 올 들어서 가장 실적이 부진한 자산 중 하나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진단했다고 합니다. 이 매체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금의 가치가 퇴색되었다며 이에 따라 금 가격은 올 들어 5% 하락한 반면 비트코인은 65% 급증했다. 분석을 하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프란시스코 블랑의 경우에도 예전이라면 금에만 쏠렸을 자금이 올해엔 암호화폐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기관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당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비교한 것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의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5%를 기록하였으며 비트코인의 경우는 무려 376%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꼽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 과연 이에 대한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도미넌스가 20%로 높아지며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많은 관심을 받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과 대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대담을 가졌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지난 12월 18일 아르헨티나 전 대통령인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마크리의 경우는 2015년부터 4년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역임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전날 새벽 부테린과 만난 사실을 알리면서 이더리움을 이번 세기 가장 혁신적인 탈중앙 기술 중 하나,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참 의미 있는 대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중남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연 10.7%,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무려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을 당시 아르헨티나의 현재 대통령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현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 대통령과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만나 대담을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이 법정화폐로 지정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맞는 경제 상황 속에 다가오는 2022년이죠.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그중에 아르헨티나가 채택이 되게 될지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국가들에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특히나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에서 이 시장에 관한 언급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영란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무슨 원수라도 진 것인지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언급들만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 속에 오늘 새로운 언급이 나왔는데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의 이사, 암호화폐 규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 내 금융 안정 및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사라 브리든 이사의 경우는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범위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정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 간 공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는 영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면 말 그대로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목소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영란은행의 지난 발언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더 이상 없앨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슬슬 깨달을 때도 된 것 같은데요.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대표적인 기관이었죠. 하지만 지난주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을 통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매 영상 말씀을 드리다시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자연스러운 시대의 혁명이자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것은 일개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계속 막을 경우 오히려 도태되기 마련인데요. 과연 영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제1금융권인 신한금융 지주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1월 신한은행의 경우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죠. 이에 오늘은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와 신한카드가 공동 사업을 벌인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루프와 신한카드가 블록체인 DID 기반 공동사업 맞손을 잡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 루프는 신한카드와 블록체인 분산 신원 인증인 DID 기반의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양사는 첫 협업으로 신한플레이의 아이콘 루프의 제주안심 코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양사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DID 분야의 공동사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현재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사회 전반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흐름들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국내외적으로 자주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25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낮아졌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난 후에 금방이라도 10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보기 좋게 오미크론 변이의 탄생과 더불어 헝다그룹의 파산과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인해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자산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 하루빨리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코인 커뮤니티에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인증하고 싶지만 인증은커녕 마이너스가 되어가고 있는 계좌를 보고 있노라면 참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인데요. 참 답답한 시장 상황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투자라는 행위의 본질을 잊으며 안 되며 과연 현재의 약세의 흐름들이 진정으로 이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의 훼손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시장의 가격은 이러한데 전반적인 흐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의 답답한 움직임에도 시장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의 확장 그리고 상품의 출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 또한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한 현재 2017년의 온체인 데이터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지난 2017년과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때와 비슷하게 흘러들어가게 된다면 대규모 신규 유입은 지금부터라는 견해들 또한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을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매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 더욱 많은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의 암호화폐 확장의 속도를 보았을 때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2년에서 3년 뒤 지금과는 다른 시장의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시장을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